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 구매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은 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첫 집 구입하는 거, 내 생애 첫 집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First Home Buyer는 지난 3년 동안에도 집을 소유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첫 구매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5년 전에 집을 팔고 렌트를 살다가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첫 구매자가 된다는 것이죠. 첫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세금 보고, 두 번째, 다운 페이먼트 준비를 하고 클로징 비용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 리모델 비용, 가구 구매 비용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크레딧 관리입니다. 이게 약간 복습하는 그런 느낌이시죠? 네, 첫 번째 세금 보고를 해야 되죠. 소득이 있으면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 신고를 합니다. 급여 소득자라면 W2를 받으시고 세금 보고를 할 텐데요. 이런 분들은 융자를 할 때 풀닥이라고 표현하고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최근 2년간의 세금 보고를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 2022년 세금 보고를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2020년, 21년의 소득이 2020년보다 좀 더 높다면 2020년 세금 보고 시기를 연장을 하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2022년의 소득이 더 높다면 빨리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세금 보고는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부채 비율, 즉 DTI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융자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DTI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론트 엔드 DTI는 주택 관련 비용만 포함이 되고요. 백엔드 DTI는 주택 관련 비용 외에도 월 지불액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는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그 다음에 자동차 대금 이런 모든 부채가 포함이 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렌더에서는 일반적으로 백엔드 DTI의 40에서 49%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자영업자나 또는 프리랜스이시라면 1099로 세금을 보고를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 확인, BOE 프로그램으로 융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율은요, 풀닥에 비해서 좀 더 높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좋은 점은요, DTI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주택 계획이 있다면, 구매 계획이 있다면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클로징 비용, 리모델링 비용, 가구 구매 비용 등을 포함이 되는데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아서 세금 공제를 하기 위해서 3.5%의 다운 페이먼트, FHA 론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다만 작은 페이먼트로 모게지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모게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싱글하우스는 20%, 콘도는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만큼 다운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게지 보험료를 내거나 모게지 이자율이 좀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다운 페이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고 2년 계획 또는 3년 계획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든든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운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준비해야 할 비용이 다운 페이먼트 이외에도 꼭 필요한 것은 구매를 함으로써 생기는 클로징 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대략 구매 가격의 0.6%에서 3% 정도의 예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구매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리모델할 때 바닥도 교체하고 조명, 페인트, 키친 캐비넷 등을 새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또 가구도 교체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면 뭔가 뿌듯하시고 든든한 기분이 드실 텐데요. 그래도 다운 페이먼트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운 페이먼트도 잘 준비하셨고 세금 보고도 잘 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 크레딧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모게지 은행, 렌더에서는 크레딧 점수와 그 크레딧의 히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크레딧 점수는 750점인데 크레딧 라인이 단 한 개라면 그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렌더에서 원하는 것은 3개 이상의 라인을 필요로 하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모기지 융자를 해야지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모기지 융자를 할 때 좋은 이자율을 받으려고 크레딧을 쌓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크레딧을 쌓는 거는 가장 큰 돈을 빌리는 것에 이자율을 낮게 받기 위해서 크레딧을 쌓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을 하시면 포인트도 높이고 크레딧 점수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쓰고 바로바로 또 크레딧 그 비용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크레딧 점수를 잘 관리해서 점수가 760점 이상이 된다면 가장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60점 이상이 되면 800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 780이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첫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마음에 그리는 집을 올해는 꼭 구입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요. 문자, 카톡, 이메일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주시기 전에 꼭 문자를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스팸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